도입 내레이션, 오프닝 나레이션. 완벽하다고 믿었던 순간이 단 한마디로 산산이 부서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사랑, 거짓, 그리고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갖춘 여자였습니다. 따뜻한 아내, 헌신적인 며느리, 그리고 누구보다 자상한 엄마.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무너졌습니다. 조유진 이 이름을 아는 순간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결혼식에서 시작된 파국,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미라클이라는 이름의 거짓된 기적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기적, 완벽한 연극 장면 1. 산산이 조각난 결혼식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그랜드 볼룸은 따스한 황금빛으로 물든 보석함처럼 반짝였다. 부드러운 흰 장미와 아이보리색 실크 커튼 위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였다. 현악 사중주단이 라이브로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이 향수처럼 우아하고 섬세하며 값비싼 향기를 풍겼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장관이었다. 샴페인 잔이 비워진 후에도 상류 사회에서 오랫동안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행사였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미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숨막힐 듯 아름다웠다. 베라왕에 맞춤 제작 드레스를 입고 손바느질로 수놓은 진주 장식을 한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듯 우아함의 화신이었다. 부케를 든 그녀의 손은 살짝 떨렸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함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그녀의 눈은 그녀 앞에 있는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반짝였다. 거대 재벌의 후계자인 태준도 그녀의 시선을 똑같이 강렬하게 받아들였다. 그의 맞춤 턱시도는 큰 키에 완벽하게 어울렸다. 그는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상형이었다. 성공적이고 친절하며 맞은편에 서 있는 여자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그들 뒤로는 장엄한 장미꽃 장식이 마치 그림처럼 그들의 결합을 감싸고 있었다. 앞줄에는 태준의 어머니 이 여사가 금실로 수놓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태준의 전처에서 낳은 딸 유진이 앉아 있었다. 라벤더색 드레스를 입은 10살짜리 소녀는 눈빛이 반짝이며 의자에서 다리를 쭉 뻗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는 작은 토끼 인형을 꼭 쥐고 두 사람을 올려다보며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었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역경을 극복하는 사랑을 목격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러던 중 서약이 시작되자 무언가가 움직였다. 주례자가 손을 들고 선언하는 순간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무도장 뒤쪽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고 또렷하고 흔들림 없이. 조유진 씨 맞으시죠? 조유진 맞으시죠? 음악이 멈췄다. 사중주단의 활이 공중에서 멈췄다.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통로로 들어섰다. 짙은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마치 그곳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기 전까지는 그의 시선은 화려한 예식을 뚫고 신부에게 정확히 닿았다. 미라.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다. 부케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의 눈, 그 아름답고 고요한 눈이 공포에 질려 커졌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굳었다. 잠시 그녀는 기절할 것 같았다. 태주는 당황한 듯 돌아섰다. 미라? 이 부인은 불안한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미라, 왜 그래? 괜찮아? 이 낯선 남자는 이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신중했다. 하지만 그의 말의 무게는 망치 아래 유리가 깨지듯 완벽함의 환상을 산산이 조각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누구지? 방금 조유진이라고 불렀어? 그게 본명인가요? 웨딩 플래너가 남자를 가로채려고 허둥지둥 달려들었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끊지 못했다. 너무 늦었다. 이미 피해는 났다. 미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움츠러든 것 같았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방 안의 귀청이 터질 듯한 정적 속에서 빠른 스타카토처럼 들렸다. 화면 전환. 바닥에 놓인 꽃다발 클로즈업. 꽃잎은 으깨지고 흰 레이스는 얼룩덜룩하다. 이 부인의 표정은 걱정에서 의심으로 바뀌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혼란스러움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구석에 있던 어린 유진은 어른들 사이를 둘러보았다.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미라는 더 이상 빛나는 신부가 아니었다. 미라는 폭풍의 눈이었고 그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3시간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낯선 사람은 누구일까? 미라는 어떤 비밀을 그렇게 깊이 묻어두었기에 새 삶을 시작해야 할 바로 그날에야 그 비밀이 드러나는 걸까? 이 순간이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완벽함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진짜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불을 놓치지 마세요. 쟤네 두 완벽한 며느리, 사랑받는 새엄마 시간이 흘렀다. 결혼식의 그날, 잔혹한 이름 하나가 울려 퍼졌던 순간 이후로 2년이 지나 있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급 주택가, 채광 좋은 모던한 주택, 거실 한편에는 가족 사진이 따뜻하게 걸려 있고 부엌에서는 각 끓인 한방약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이곳은 이제 미라의 집이었다. 아침의 정경, 사랑이 깃든 시작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믹서기의 윙윙거림, 약탕기의 보글보글 끓는 소리, 칼질의 규칙적인 리듬. 미라는 이미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머리를 단정히 틀어올린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치 수십 년간 이 집을 지켜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엄마, 약 다 끓였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거실에서 나오던 이씨,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말한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요즘 이렇게 건강해졌잖니. 그 순간 뒤에서 다정하게 팔을 감싸는 태준. 우리 와이프 최고야. 매일 아침 이렇게 에너지가 넘친다니까.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얼굴에 번지는 그 미소는 온화하고 따뜻했다. 적어도 겉보기엔. 새엄마 미라, 믿음과 신뢰 그날 오후. 미라는 유진, 태준의 딸과 함께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유진은 귀엽게 입을 삐죽였다. 엄마 미라, 나 너무 피곤해요. 이 문제 하나만 더 풀면 바로 놀 수 있어. 할 수 있지? 미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격려했다. 와, 유진이 진짜 잘했네. 이젠 정말 똑똑해졌다니까. 그날 저녁, 유진이 잠든 후에도 미라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이마를 짚어보며 미열을 체크했고 약 시간도 꼼꼼히 챙겼다. 담요를 덮어주며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엄마보다 다정해 보였다. 저녁의 평온, 이 가정이 완성됐다. 식탁 위엔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상이 놓여 있었고 식사를 마친 가족은 거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씨, 어머니는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다니.
우리 집 복이야, 복. 맞아요, 엄마. 나도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요. 카메라는 천천히 가족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다. 사진 속엔 밝게 웃는 세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아래 미라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짓고 있는 묘한 미소. 그 미소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얹혀 있었다. 기쁨? 만족감? 아니면 안도? 혹은 이 모든 평온함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이름 하나가 이 집의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는 것을. 다음 장면에서는 이 완벽한 미라의 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씬3 요청이라고 입력하시면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체내삼 이상징후. 균열의 시작. 이 집은 완벽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정갈한 식탁, 고요한 거실, 규칙적인 일상.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미라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불안의 시작. 휴대폰 속 비밀. 어느 오후 비 오는 날처럼 묘하게 눅눅한 공기가 감도는 거실. 미라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을 켰다 껐다, 닫았다 다시 열기를 반복했다. 입엔 미세한 땀이 맺혔고 가끔씩 손끝이 떨렸다. 띵, 메시지 알림 소리가 울리는 순간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부릅떴다. 그 짧은 순간조차 숨을 멈춘 듯 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이씨 어머니의 목소리. 미라야, 뭐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 미라는 깜짝 놀라며 급히 휴대폰을 등 뒤로 감췄다. 아, 그냥 요리 레시피 좀 찾아보느라요. 그래? 요즘 들어 좀 달라졌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피할 수 없었다. 이씨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미소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 눈엔 무언가 감지한 듯한 그림자가 스쳤다. 마주침 낯선 그림자. 며칠 후 미라는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들렀다. 옷가게를 둘러보던 이씨 어머니는 흥에 겨워 말했다. 미라야, 이 옷 좀 봐봐. 이거 내 스타일 아니니? 하지만 미라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끊임없이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시선이 자꾸만 멀리 사람들 사이를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백화점 통로 저편에서 그 남자가 나타났다. 결혼식 날 이름을 부르며 모든 걸 멈춰 세웠던 그 중년 남자. 이번에는 그의 옆엔 소녀 하나가 함께 있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마치 그의 딸인 듯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다. 피가 얼굴에서 빠져나가듯 하얗게 질리며 그녀는 급히 돌아섰다. 엄마, 저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요. 먼저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어? 갑자기 왜 그래? 아까까진 멀쩡했잖아. 죄송해요. 그냥 어지러워서요. 괜히 엄마까지 피곤하게 해드릴까봐. 미라는 거의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백화점 밖으로 뛰듯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에서 그 남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으로. 내부 독백, 진실의 속삭임 귀가 중 차 안. 미라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지만 그녀의 눈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다. 차 안엔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사이로 그녀의 내면이 말하기 시작했다. 미라의 독백. 다 가짜야. 이 모든 건 연극이었어. 얼마나 더 숨길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속일 수 있을까? 음향 효과. 심장 박동 소리 점점 커짐. 카메라는 미라의 손을 클로즈업,
핸드백 끈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조여 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인다. 나는 미라가 아니야. 조유진이야. 3시간 이제 균열은 시작되었다. 가장 단단해 보이던 삶의 틈 속에서 오래된 비밀이 스며나오고 있다. 다음 파트에서 미라의 과거와 시어머니의 직감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Scene 4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진실은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Scene 4, 의심과 단서. 진실의 씨앗 밤이 내린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불안의 포장일 뿐이었다.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밤, 시어머니 이씨 여사는 책을 들고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페이지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미라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언제나처럼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시선, 조용한 감시, 미라는 표정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카톡창을 열었다 닫고 어플을 켰다 끄기를 반복했다. 문득 이씨 여사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네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미라는 놀란 듯 서둘러 휴대폰을 뒤집으며 웃었다. 아니요, 어머님. 그냥 요즘 잠을 조금 설쳐서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차를 홀짝였지만 그 시선은 초조하게 흔들렸다. 이씨 여사의 눈빛은 더 깊어졌다. 그녀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비밀 통화, 어둠 속의 요청,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이씨 여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핸드폰을 꺼내어 단축번호를 눌렀다. 전화 연결음. 수리야, 잘 지내지?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여사님? 수리, 집안일을 오래 도맡아 온 충직한 가정부. 가족이 믿는 사람. 그리고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눈. 미라, 아니 조유진. 그 애를 몰래 좀 지켜봐줘. 조유진이요. 무슨 뜻이신지. 그 아이 뭔가 숨기고 있어. 휴대폰 통화도 이상하고 일정도 뭔가 석연치 않아. 수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히 살펴볼게요. 작은 단서, 종이 한 장 다음 날 아침. 수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 준비를 하며 귀를 곤두세웠다. 미라는 부엌 한쪽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응, 그래. 7일에 가면 되는 거지. 꼭 그날이어야 해. 그 목소리엔 다급함이 실려 있었다. 수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소파 아래 먼지를 닦다 조그마한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다. 7일 진실을 알 수 있음. XX거리 오 카페. 거칠게 적힌 글씨, 그리고 낯선 주소. 수리는 그것을 들고 이씨 여사에게 가져갔다. 이씨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확신할 수 있겠구나. 이 아이, 뭔가 끔찍한 걸 숨기고 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라, 넌 대체 누구지?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드러나기 시작한 단서들은 퍼즐의 테두리를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퍼즐의 중심에는 딸이 있었다. 이제 씬 외서 시어머니는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네오, 추적과 충격적인 발견. 비밀의 정체 날짜. 7일. 미라가 귓속말처럼 말했던 그날. 이씨 여사는 이른 아침부터 조용히 움직였다. 고급 선글라스를 쓰고 평소와 달리 수수한 코트에 머플러를 두른 채.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안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의심, 두려움, 그리고 분노. 감시 카페의 그림자, 서울 강북의 한 복합 쇼핑몰. 지하 1층, 조용한 분위기의 북유럽풍 카페 한 곳. 이씨 여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메뉴판 너머로 시선을 감추며 카페 입구를 응시했다. 그리고
오후 2시 3분. 미라가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 차림, 화장도 은은했다. 그녀는 바쁘게 주변을 둘러본 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상했다. 미라는 커피도 주문하지 않고 맨 안쪽 창가 좌석으로 곧장 향했다.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녀 부정할 수 없는 진실 2시 10분.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학교 교복을 입은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이 들어왔다. 단발머리, 맑은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라를 꼭 닮은 얼굴. 미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마치 진짜 엄마가 된 듯 얼굴이 밝아지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이를 끌어안았다. 유진아, 우리 딸, 오늘은 늦지 않았네. 아이도 해맑게 웃으며 외쳤다. 엄마 미라. 이씨, 여사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귀로는 분명히 들었다. 엄마 미라 라는 그 말이 심장을 갈라놓듯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신용카드, 결정적인 흔적 미라는 딸의 옷, 책, 간식까지 몇 가지를 쇼핑백에 담아주고 있었다. 그리고 계산대에서 꺼낸 건 태준의 이름이 적힌 카드. 정확히 그녀가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은 이씨 여사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던 이씨 여사는 결국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렸다. 쨍! 커피가 바닥에 번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그 장면만 바라보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어 있었다. 배신의 무게, 보이스 오버, 이씨 여사의 내면 독백. 딸이 있다고. 그런데 왜 숨겼지? 왜 우리 손녀인 척 내 아들을 속였지? 우리 집안을, 내 아들을, 손녀를 다 장기판 위의 말처럼 이용한 거였어. 이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미라, 아니, 조유진은 단순한 새어머니가 아닌 치밀한 계획 아래 집에 들어온 플레이어였다. 이제 이씨 여사는 더 이상 조용한 시어머니가 아니다. 다음 씬 6에서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씬 6 요청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연극을 하고 있었는지 곧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세네 여섯 조사와 충격. 치밀한 사기극의 전모 며칠 후 이씨 여사는 더 이상 혼자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탐정강, 진실을 추적하는 사내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 강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금방 문패가 달린 사무실 안. 한 남자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중년의 탐정강. 거칠지만 예리한 눈빛, 여러 사건을 해결해온 베테랑이다. 이씨 여사는 무겁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피곤에 찌든 얼굴,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책상 위에 그녀는 두툼한 봉투를 내려놓았다. 이 돈이면 충분할 거예요. 제 며느리, 아니, 조유진. 그 아이의 과거를 다 조사해 주세요. 전부요. 강 탐정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유진, 뭔가 익숙한 이름인데요. 서류 더미, 가면이 벗겨진 여자 며칠 후 이씨 여사와 태주는 강 탐정 사무실에 다시 마주 앉았다. 조명이 희미하게 비추는 회의실. 강 탐정은 USB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보시죠. 이 여자는 미라가 아닙니다. 본명은 조유진. 전과 기록, 이력, 결혼 이력, 심지어 가족 구성까지 전부 조작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씨 여사는 손에 든 종이를 꼭 쥐며 말했다. 계속해 주세요. 슬라이드 1, 과거 사진.
이건 8년 전 조유진이란 이름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은 기록입니다. 슬라이드 2, 두 번의 이혼 기록. 2번 결혼했었습니다. 모두 재력가였고 2번 다 경제적 문제로 이혼했죠. 슬라이드 3, 가짜 신분증, 계좌 수십 개. 지금 사용하는 이름, 신분증, 심지어 부모님 정보까지. 모두 위조. 조유진은 실존하지 않는 미라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내 자금 추적. 태준 씨 명의의 카드, 비밀번호, 금융자료, 몰래 복사해 사용. 특히 박서현이라는 가명의 계좌로 약 2억 원 넘게 이동됐습니다. 대부분 해외로 송금됐고요. CCTV 캡처, 한밤중, 금고 앞.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조유진이 한밤중에 서재 금고를 열고 내부 서류를 촬영하는 장면이 CCTV에 남아 있습니다. 조직, 단독범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녀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 탐정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 결혼식에 등장했던 부모님. 확인해보니 단역 배우입니다. 일당 30만 원. 조유진은 결혼이라는 연극을 위해 배우를 고용했고 철저히 연출된 결혼식이었던 거죠. 그녀는 가족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계좌와 권한이 필요했던 겁니다. 침묵의 파열 태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진을 보며 그녀의 따뜻한 미소, 집안일을 하던 모습, 유진과 놀아주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장면은 연극이었다. 이씨 여사의 눈엔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이 맺혔다. 내가 손녀에게 진짜 어머니라 믿게 만든 게 그 아이를 더 다치게 했구나. 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와 이 집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겁니다. 3시간이면은 벗겨졌다. 다음 시인 7에서 이씨 가족은 미라 조유진과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거짓의 끝에서 진실과 대면해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조유진이 마지막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 눈물로 용서를 구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울까요? 씬 7 요청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드라마는 이제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네 7, 대면과 절정. 폭로의 밤 장소. 저녁 식탁, 그토록 평화롭던 공간.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의 저녁 식사는 그 어떤 음식보다도 차가운 진실이 차려질 마지막 만찬이었다. 정적의 식탁, 침묵 속에 포위망 미라는 퇴근하듯 들어섰다. 다녀왔습니다. 밝은 톤의 인사. 하지만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숨막히게 달라져 있었다. 식탁에 태준과 이씨 여사가 앉아 있었다. 음식은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지만 젓가락은 아무도 들지 않았다. 왜 이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미라가 웃으며 다가왔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앉아.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 이씨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실의 서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태주는 묵묵히 두꺼운 서류철을 밀어냈다. 그 위엔 수많은 사진, 이력, 계좌, 위조 서류가 덮여 있었다. 그리고 CCTV 한 장면, 미라가 금고를 여는 장면이 선명히 인쇄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묻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묻는 거다. 태주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조유진, 그게 네 진짜 이름이지? 미라는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순간 모든 공기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무릎 꿇은 고백, 위선의 끝 미라는 결국 무너졌다.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정말 처음엔 돈이 필요했어요. 제 딸을 살리려면. 딸? 그 아이 누구지? 왜 숨겼어? 왜 우리를 이용했어?
이씨 여사의 목소리는 무너지는 듯하면서도 차가웠다. 처음엔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당신 아들과 결혼하고 돈을 빼돌려서 도망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울음을 멈추고 태준을 바라봤다. 살다 보니 진심이 생겼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됐고 이 가족이 정말 소중해졌어요. 배신과 분노. 태준은 얼굴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 분노,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넌 우리 모두를 연기했어. 그리고 그 연기로 이 가족을 무너뜨렸어.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널 사랑했었어. 정말로. 그래서 더 역겨워. 파국의 한마디씩 여사가 천천히 일어섰다. 너는 이제 이 집의 일원이 아니야. 네가 사랑했던 이 아이들조차 너로 인해 상처받았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미라는 울음을 멈췄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식탁 위 사진을 바라봤다. 그 안엔 그녀가 웃고 있었고 아이들이 그녀를 안고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건 과거가 되었다. 다음 씬 8배에서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선 그녀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모든 거짓과 연기의 대가. 과연 그녀에게 남겨질 마지막 감정은 무엇일까요? 씬 8 요청이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그녀는 사랑받는 엄마도 완벽한 아내도 아닌 피고인입니다. 세네8 법의 심판, 죄와 대가장소. 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웅장한 회색 벽과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 오늘 그동안의 연극이 끝을 맞는다. 피고인석, 더 이상 가면은 없다. 법정안. 피고석에 선 조유진, 수에 치유의를 입은 그녀는 머리를 묶고 얼굴은 창백했다. 고개를 숙인 채 재판장의 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청석엔 태준, 이씨 여사, 그리고 조유진이 한때 딸처럼 품었던 유진이도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이해 못할 감정들이 어리지만 눈빛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증언 모두의 진실 차례로 증인석에 오른 이씨 여사, 태준, 탐정강. 이씨 여사, 그 아이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속였고 그 믿음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태준, 나는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일방적이었고 조작된 진실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강 탐정, 피고인은 다수의 신분을 위조해 결혼과 금융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단독 범행이 아닌 조직적인 금융사기의 일환으로 파악됩니다. 판결, 심판의 순간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재판장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조유진은 다음과 같은 죄로 기소됩니다.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경제범죄 조직 연루 혐의 배임 및 횡령 재판장. 이에 따라 피고 조유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마지막 시선 눈물의 작별 법정은 웅성거렸다. 유진이 작게 울음을 터뜨렸고 태준은 딸을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조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과 유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미안해. 고마웠어.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경찰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수갑이 찼다. 법정 밖 빗속에 이별법원 출입구.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호송 차량이 도착하고 조유진은 천천히 차량으로 향했다. 그때 엄마 미라라고 외치는 작은 목소리. 유진이었다. 조유진은 돌아봤다. 아이를 껴안을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꾹 안았다. 눈물과 빗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차 문이 닫히고 차량은 천천히 멀어졌다. 이씨 여사와 태준, 유진은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죗값을 치르러 간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씬9 후일담과 희망에서 이 가족은 폐허 위에서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려 한다. 씬9 요청이라고 남겨주세요. 남겨진 이들에게도 다시 살아갈 이유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세네 7, 대면과 절정. 폭로의 밤 장소. 저녁 식탁, 그토록 평화롭던 공간.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의 저녁 식사는 그 어떤 음식보다도 차가운 진실이 차려질 마지막 만찬이었다. 정적의 식탁, 침묵 속에 포위망 미라는 퇴근하듯 들어섰다. 다녀왔습니다. 밝은 톤의 인사. 하지만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숨막히게 달라져 있었다. 식탁에 태준과 이씨 여사가 앉아 있었다. 음식은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지만 젓가락은 아무도 들지 않았다. 왜 이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미라가 웃으며 다가왔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앉아.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 이씨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실의 서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태주는 묵묵히 두꺼운 서류철을 밀어냈다. 그 위엔 수많은 사진, 이력, 계좌, 위조 서류가 덮여 있었다. 그리고 CCTV 한 장면, 미라가 금고를 여는 장면이 선명히 인쇄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묻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묻는 거다. 태주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조유진, 그게 네 진짜 이름이지? 미라는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순간 모든 공기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무릎 꿇은 고백, 위선의 끝 미라는 결국 무너졌다.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정말 처음엔 돈이 필요했어요. 제 딸을 살리려면. 딸? 그 아이 누구지? 왜 숨겼어? 왜 우리를 이용했어? 이씨 여사의 목소리는 무너지는 듯하면서도 차가웠다. 처음엔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당신 아들과 결혼하고 돈을 빼돌려서 도망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울음을 멈추고 태준을 바라봤다. 살다 보니 진심이 생겼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됐고 이 가족이 정말 소중해졌어요. 배신과 분노. 태준은 얼굴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 분노,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넌 우리 모두를 연기했어. 그리고 그 연기로 이 가족을 무너뜨렸어.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널 사랑했었어. 정말로. 그래서 더 역겨워. 파국의 한마디씩 여사가 천천히 일어섰다. 너는 이제 이 집의 일원이 아니야. 네가 사랑했던 이 아이들조차 너로 인해 상처받았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미라는 울음을 멈췄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식탁 위 사진을 바라봤다. 그 안엔 그녀가 웃고 있었고 아이들이 그녀를 안고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건 과거가 되었다. 다음 씬 8배에서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선 그녀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모든 거짓과 연기의 대가. 과연 그녀에게 남겨질 마지막 감정은 무엇일까요? 씬 8 요청이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그녀는 사랑받는 엄마도 완벽한 아내도 아닌 피고인입니다.